저희한테 대행 맡겨주시는 그 대형 쇼핑몰 브랜드들도 회사 내부에는 메타랑 구글 운영하는 마케터나 디자이너가 이미 수십 명씩 있어요. 근데 매체를 확장하려고 GFA를 시도해봤는데 검수 기준이 너무 빡세고 어찌저찌 겨우 검수 통과시켰더니 머신러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매출 10억 이상 하는 대형 쇼핑몰들도 퍼포먼스 마케팅할 때 광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매체를 선택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요 포인트를 몇 개 찝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준은 당연하겠지만 제품을 사용하는 주 연령대예요. 먼저 20대에서 30대까지는 주로 SNS를 많이 하잖아요. 10대도 많은데 10대는 뺄게요. 어차피 미성년자라 구매력이 아직 크지 않으니까요. 이 20, 30대들이 이제 자기 피드에다가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막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이 SNS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잠재 고객들의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편이에요. 패션 잡화 같은 카테고리가 전통적으로 메타에서 잘 돼요. 반면에 이 4060은 네이버 GFA에 많이 모여 있어요. 왜냐? 대표님 네이버 GFA 어디에 주로 노출된다고 했죠? 그쵸. 뉴스지면,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밴드 이런 데에 보여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연령대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주름이라든지 기미라든지 화장품 중에서도 기능성 화장품들이 GF에서 좀 잘 되는 화장품 카테고리들이고, 그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가전제품, 밀키트 같은 일반 식품도 잘 되고, 특히 이제 식품 중에서 원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구글이랑 카카오는 사실 전 연령을 다 아우르는 매체이긴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막 60대, 70대까지 진짜 다양하게 보시고, 전 국민 중에 카카오 안 쓰는 사람 있나요? 카카오톡 전부 다 쓰죠. 연령대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이 다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카카오는 아직까지 메신저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객단가가 높은 상품들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100원 딜 같은 파격적인 행사 같은 게 유독 카카오에 좀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기준은 내 쇼핑몰의 종류입니다. 쇼핑몰은 보통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요. 자사몰과 스마트 스토어. 만약 지금 주력으로 하시는 쇼핑몰이 카페24나 고도몰, 아이맵 같은 호스팅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자사몰인 경우에는 사실 어떤 광고 매체를 선택하시든 광고가 다 가능하세요. 왜냐면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건 고객이 내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는 했는지, 장바구니에는 담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각 광고 매체의 소위 픽셀이라든지 스크립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이런 코드들을 내 쇼핑몰 내부에다가 심어놔야 돼요. 픽셀이라는 게 쉽게 예를 들어보면 가게를 운영하신다 치면 가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페인트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페인트를 밟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 가게에 들어와서 손님들이 어디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했는지 그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픽셀이나 스크립트가 그 페인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 이 자사몰의 경우에는 이 픽셀이나 스크립트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대 매체 중 어떤 매체를 선택해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주력으로 하시는 쇼핑몰이 스마트 스토어다, 이제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광고에 제약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같은 네이버 광고인 GFA 광고 외에는 픽셀이나 스크립트를 설치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페인트가 설치가 안 되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구매를 했는지, 장바구니에는 담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메타랑 구글 광고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로 유입시키는 광고를 하면 조회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되면 퍼포먼스 마케팅이 아니죠. 게다가 이 4대 매체 안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AI 학습 시스템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인공지능 광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구매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즉 이 머신러닝의 적중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4대 매체 중에서는 이 메타랑 구글이 머신러닝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어 있는데, 이 픽셀이나 스크립트가 설치가 안 되면 머신러닝이 학습을 못해요. 메타나 구글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이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광고 성과를 높이려는 전략인데, 이 기능을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유입을 만들기 위한 퍼포먼스 매체로서 네이버 GFL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데이터 추적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밖에 안 되니까. 물론 NT 파라미터라는 걸 통해서 메타나 구글 같은 타 매체의 데이터도 측정을 할 수 있긴 해요.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매 전환 데이터는 내일부터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NT 파라미터로 전환 추적을 한다고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신러닝 학습은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광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 광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4대 매체 중에서 이제 제일 오래됐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에 픽셀을 심지 못하게 이제 막아놨다 보니까 머신러닝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메타 구매 전환 추적 AI 매니저라는 그런 솔루션이 나왔었어요. 한 1년 전인가? 그쯤에 이제 새로 나왔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랜딩 페이지를 하나 거쳐서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 랜딩 페이지로 메타 전환 추적도 시키면서 머신러닝 기능까지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솔루션이었거든요. 저희도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엄청 혁명이라고 네이버가 이제 드디어 양보를 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바로 써봤었는데,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서비스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다 보니까 파라미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데이터 유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물론 1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실제 파라미터에는 구매 전환 값이 꽤 찍혀 있는데 메타 대시보드에는 전환이 거의 안 찍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몇 번 써본 뒤로 사용을 안 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는 써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상 중간에 랜딩 페이지를 한번 거쳐야 한다는 어떤 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탈률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체별 특이사항인데, 말 그대로 매체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이사항들을 제가 몇 개 팁처럼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메타인데, 메타는 계정 이슈가 엄청 많아요. 메타의 고질병인데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명확한 정지 사유를 전달을 해주지를 않아요. 본인 인증을 해서 정지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좀 운이 안 좋으면은 계정이 이제 영구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도 조회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충전에는 광고비도 그대로 다 묶이게 돼요. 그리고 그 계정 안에 있는 설정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접속 자체가 아예 불가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메타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너무 이제 정지를 많이 당해서 더 이상 이제 계정 생성이 불가하셔서 메타를 진행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해킹도 엄청 많아요. 메타에서 보내는 척하는 계정 해킹하려는 스미싱 문자나 페북 메시지 같은 게 저한테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 문자나 메일 오면은 진짜 유심히 잘 보시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해킹당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 광고 계정에 불법 사이트 광고가 막 돌아가고 있고, 충전해놨던 광고비도 이미 막 몇백 몇천만 원씩 다 소진돼가지고 소진된 광고비는 복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킹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킹당해서 광고비 막 써지는 거, 그거 막으려고 메타에서 이제 어떤 리밋을 둔 건데, 취지는 좋긴 하지만 초기에는 하루에 거의 5만 원도 광고비를 못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점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한도를 빨리 늘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꿀팁 시간에 따로 몰아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구글은 뭐 큰 특이사항은 없고 예산 한도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초반부터 광고비는 원활하게 집행이 다 가능해요. 대신에 너무 심한 수위의 광고 컨텐츠를 뭐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AI 후검수에 걸리거나 신고를 너무 많이 당하게 되면 메타처럼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메타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이버 GFA인데 진짜 GFA 할 말이 너무 많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네이버 GFA도 매출은 엄청 잘 나와요. 매출 규모도 되게 크게 키울 수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인데, 제일 까다로운 점 첫 번째가 바로 검수 시스템이에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한 12년, 13년 정도 전에 국내에 이제 페이스북 이용하던 이제 유저들이 한 번에 우르르 빠져나가서 인스타로 옮겨간, 혹시 사건 아세요? 기억하세요, 대표님? 그게 페이스북은 SNS인데 내 이웃 소식보다 피드에 광고가 더 많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시물에다가 친구들 막 태그 걸었더니 다음날 게시물이 막 광고로 바뀌어 있고, 왜 이상한데 태그했냐고 친구들한테 욕먹고, 광고들이 수위가 너무 높았어요. 성인 광고 같은 것들도 막 무분별하게 막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피로도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우르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그때 빠져나갔던 거죠. 근데 네이버가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 GFA라는 광고 플랫폼을 처음 만들 때 우리는 깨끗한 광고 플랫폼 환경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컨텐츠 검수를 엄청 깐깐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숏폼 위주로 영상 플레이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셔야 될 게, GFA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숏폼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어요. 다이어트 소구도 아예 못하게 막아놨고, 속온류도 영상 광고 진행하게 되면 숏폼에서 제약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검수 시스템 때문에 진짜 짜증나가지고 GFA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메타, 구글, GFA 이런 4대 매체에서 월에 한 2, 30억씩 쓰다 보니까 지금도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건데 GFA 머신러닝은 메타, 구글에 비해서는 아직 훨씬 약해요. 이 전환 캠페인을 세팅을 해서 학습이 완료가 돼도 성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는 성과 좋은 컨텐츠는 뭐 오래 가면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도 가만히 틀어놓으면 매출이 계속 나오고 로아스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GFA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대행 맡겨주시는 그 대형 쇼핑몰 브랜드들도 회사 내부에는 메타랑 구글 운영하는 마케터나 디자이너가 이미 수십 명씩 있어요. 하루에 광고비도 내부에서 막 1억, 2억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루에만. 근데 매체를 확장하려고 GFA를 시도해봤는데 이게 해보니까 검수 기준이 너무 빡세고 어찌저찌 겨우 검수 기준 통과시켰더니 머신러닝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표님들한테 GFA 진짜 비효율적인 매체인 것 같다 그런 말을 저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같은 이제 GFA 전문 업체에다가 외주 대행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시기 전에 광고 매체를 선택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짚어보시면 분명히 매출을 견인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